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물론 노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술술 흘러야 재물이 모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떤 시기에는 아무리 애써도 수입이 늘지 않고 돈이 모이지 않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니 답답함만 쌓이지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는 계절의 기운과 운의 순환이 맞지 않아 막힘이 생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이 찾아왔습니다. 9월은 여름에 확장된 기운이 가라앉고 가을의 수렴 기운이 시작되는 달인데요.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내 재물의 기운도 이 시기에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부주의로 기운을 흘려보내면 수확해야 할 복이 빠져나가고 겨울을 준비할 재물이 사라져버리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잘 모이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돈이 들어올까?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 손에 쥔 소지품 하나, 그리고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금전운을 바꿔놓습니다. 특히 9월은 이런 사소한 물건이 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달이지요. 오늘은 9월 금전운의 특징과 함께 이번 9월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 집안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것들을 전해드릴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올가을 금전운과 대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계절마다 기운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봄은 씨앗이 움트는 기운이 강해 새로운 시작에 적합하고, 여름은 불처럼 퍼져나가는 확장과 성장의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을은 다릅니다. 가을은 흩어진 것을 걷어들이고 모으는 달이지요. 그래서 9월은 특히 재물의 기운을 잘 지켜야 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밖으로 뻗어나가고 자라는 힘이 있지만 가을은 조금 다릅니다. 기운이 안으로 수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내 운도 달라질 수 있지요. 풍수에서는 이를 수학의 운이라 부르며 잘 지키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그렇지 못하면 곡식이 익기도 전에 문을 열어 남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고 말합니다. 9월은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금의 기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금은 재물의 기운과 직접 연결되는데 이 기운은 날카롭고 단단합니다. 잘 다스리면 재물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만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재물줄을 자르는 칼이 되지요. 그래서 가을에는 더더욱 작은 물건 하나, 행동 하나에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물건이라도 이 시기에는 재물의 흐름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9월은 단순히 계절의 전환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는 달입니다. 잘 지키면 가을의 기운을 따라 재물이 내 곁에 머물고 겨울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복이 되지요. 반대로 부주의하면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빠져나가거나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 재물줄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9월은 수학의 기운을 지키고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특정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단순히 소품 하나를 건네는 일 같아 보여도 사실은 내 금전운과 복을 통째로 내어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에는 가을의 수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평소보다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물건은 9월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재물의 집입니다.
돈이 머무는 곳이 곧 지갑이기에 풍수에서는 지갑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금전운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특히 9월은 여름의 기운이 가라앉고 가을의 수렴 기운이 시작되는 달이라 지갑을 남에게 건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학의 기운이 모여야 할 시기에 지갑을 내어주면 내 재물의 기운까지 함께 넘겨주는 것이 됩니다. 9월의 지갑은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창고를 꽉 채워야 겨울을 무사히 지낼 수 있는데 만약 이때 창고 문을 열어 곡식을 내주면 내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사용하던 지갑을 선물하거나 중고 지갑을 쓰는 것을 꺼리는데 이는 곧 돈의 기운이 주인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던 지갑은 내 기운이 깊게 배어 있으므로 남에게 주는 순간 내 재물복도 함께 이동해 버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9월만큼은 지갑을 남에게 절대 주지 마시고 오래 써서 낡아진 지갑은 정리해 새 기운이 담긴 지갑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가을의 수확 기운을 내 곁에 머물게 하고 겨울까지 이어지는 든든한 금전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사람의 길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땅과 맞닿은 발은 곧 복을 불러들이는 자리이고 신발은 그 복을 지탱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신발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을 매우 꺼려왔습니다. 특히 9월은 앞으로 내딛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걷어들이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발을 남에게 내주는 행동은 자신의 좋은 운을 동시에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을의 수렴 기운은 내가 가진 것을 잘 간직하고 모아야 하는데 이때 신던 신발을 선물하거나 내주면 금전운이 흩어져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검은 신발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풍수적으로 검은 신발은 운을 지나가며 흐리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 내 복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금전운을 막는 작용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상님들은 신발을 빌려주거나 나누어 신는 행위를 금기시하셨지요. 부자가 되려는 분들은 9월에 신발을 새로 장만하고 오래 신어 기운이 빠진 신발은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소홀히 다루면 재물운이 흔들리고 길을 막는 장애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재물의 운을 지켜주는 중요한 풍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인연과 재물을 이어주는 끈을 상징합니다. 손가락을 감싸는 고리 모양은 곧 재물의 순환과 관계의 연결을 나타내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반지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금전운은 물론이고 인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한번 사용된 중고 반지나 장신구는 원래 주인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어 함부로 주고받으면 내 재물운이 끊기고 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가을은 금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반지나 장신구는 이 기운을 크게 증폭시키는데 잘 맞으면 재물을 지켜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날카로운 칼처럼 인연과 금전의 흐름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9월에 반지를 아무렇게나 주는 것은 곧 내 재물과 인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행위가 되며 반대로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불러들여 내 복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풍수에 따르면 반지와 같은 장신구는 반드시 자신의 기운이 담긴 것을 스스로 간직해야 하는데요. 특히 가을철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중고 장신구는 함부로 쓰지 마시고 반지를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일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 재물의 끈이 온전히 이어지고 대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머리빗은 단순히 머리를 정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빚을 인연과 재물의 줄기를 곱게 빗어 모아주는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람의 기운과 생명력을 담고 있는데 이를 다스리는 도구가 곧 빗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리빗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내 복의 가닥과 재물의 흐름을 풀어 흩트려 버리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지요. 특히 9월은 기운이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내 주변의 복과 재물을 단단히 묶어두어야 하는데 머리빗을 내주면 그 줄기를 풀어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옛 조상님들도 빗을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나무 빗은 음양의 기운을 정리하는 힘이 강하다고 여겨 결혼을 앞둔 딸아이에게는 절대 남에게 주지 않고 고이 간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머리빗은 새 것으로 쓰고 반드시 본인의 것을 직접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쓴 빗은 기운이 깃들어 있으니 정리하되 남에게 넘기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빗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금전운과 인연운을 지켜주는 중요한 풍수의 도구이니 9월에는 더욱 신중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쌀과 곡식은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우리의 밥상은 곡식으로 차려지고 하네 농사의 결실도 곡식으로 평가되듯이 곡식은 곧 재물과 복의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도 곡식이 가득한 집은 재물운이 머물고 곡식이 비어있는 집은 복이 사라진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9월은 본격적으로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수확철입니다. 이 시기에 곡식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내 수확의 복을 흘려보내는 행위로 작용합니다. 창고에 쌓아두어야 할 곡식이 비워지면 겨울을 버틸 힘이 약해지듯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9월에 곡식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내주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그러니 재물운을 위해서라도 9월만큼은 집안에 곡식을 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쌀독을 가득 채워두는 것만으로도 복이 자리를 잡고 금전운이 머무릅니다. 반대로 곡식이 비어 있으면 재물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뜻하지 않은 지출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속과 항아리는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닙니다. 곡식과 반찬, 물 같은 삶의 근본 자원을 담는 그릇으로 예로부터 집안의 살림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속과 항아리가 곧 집안 창고의 축소판이라 보았기에 이를 함부로 남에게 내주면 살림살이와 곡식운까지 함께 따라 나간다고 하였지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오래 쓰던 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소금단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소금은 재물을 상징하고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물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금단지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재물의 집으로 간주되었지요. 소금단지를 남에게 선물하거나 내어주는 것은 곧 내 재물의 보금자리를 비워내는 것과 같아 금전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월은 수확한 곡식과 재물을 잘 지켜야 할 달입니다. 이때 속과 항아리, 소금단지를 내어주는 것은 스스로 창고 문을 열어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런 그릇들을 집안에 단단히 지켜두시고 오래되어 쓰임이 다한 것은 잘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석과 같은 돌을 집에 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자연의 기운을 응축한 물건입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수석을 집안에 두어 땅의 기운을 보강하고 흐름을 안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은 본래 주인이 직접 선택해 자리에 두어야 효과가 있으며 내가 쓰던 수석을 남에게 선물하거나 내주는 것은 금기라 하였습니다. 가을은 본래 금의 기운이 강한 계절입니다. 돌은 땅의 성질을 담고 있는데 가을에 금 기운과 맞물리면 집안의 흐름을 단단히 묶어버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때 작은 돌이나 수석을 남에게 주면 내 집안의 기운과 재물의 흐름까지 묶여져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은 원래 끊임없이 순환해야 불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이 그 순환을 막아 정체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풍수에서 말하는 수석은 결코 가볍게 선물할 수 있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기운을 담아둔 물건이기에 남에게 주면 내 복과 금전운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석이나 작은 돌은 반드시 본인이 간직하시고 집안의 기운을 정돈해주는 용도로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9월 같은 수학의 달에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금전운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9월에는 어떤 물건을 남과 주고받는지가 금전운을 크게 흔듭니다. 그러나 타인과 주고받는 것만 조심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두고 있느냐 또한 재물의 흐름을 좌우하지요. 풍수에서는 집을 곧 재물의 그릇으로 보는데 그릇이 새거나 죽은 기운이 머물면 동복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는 내 손에서 나가는 물건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 두면 금전운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물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물건 중 하나가 바로 깨진 그릇과 금간 컵입니다. 그릇은 재물을 담는 저장고를 상징하는데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내 재물 창고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새어나가게 되지요. 특히 9월에는 수확한 것을 단단히 지켜야 하는데 깨진 그릇을 방치하는 것은 복을 붙잡지 못하고 내 손으로 흘려보내는 행위가 됩니다. 오래된 금이 간 컵이나 접시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온전한 그릇만 두는 것이 금전운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집안의 화초와 식물은 생명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시든 화분이나 죽은 식물이 집안에 오래 두어지면 죽은 기운이 머물게 되고 이는 재물의 기운을 가로막습니다. 가을은 원래 기운이 가라앉는 계절이라 이런 죽은 기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화분을 키우신다면 정성껏 관리해 싱싱한 생기를 유지하시고 이미 시든 것은 빨리 치워야만 집안의 금전운이 다시 흐릅니다. 오래된 서류와 장부,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낡은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장부, 지난달 청구서 같은 것들은 의외로 강하게 금전운을 막는 물건들입니다. 이 시기에 오래된 서류를 쌓아두면 과거의 지출과 빚의 기운을 붙잡아두는 꼴이 되어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특히 9월에는 장부나 청구서를 정리해버리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한결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먼지는 기운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잡동산이나 방치된 인형, 장식품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금전운이 멈추게 되는데요. 가을은 기운이 받아들여지는 달이기에 집안에 정체된 기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해 공간을 비워두어야 재물운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형과 같은 물건은 사람의 기운을 대신 받는 성질이 있어 오래되면 불필요한 기운을 머금고 금전운까지 가로막을 수 있으니 꼭 정리해 주세요. 또한 집안에 어떤 용도로 구매하게 된 비워진 병이나 항아리가 그대로 놓여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가을은 곡식으로 창고를 채워야 하는 계절인데 빈 용기는 곧 내 창고가 비어 있음을 상징하지요. 풍수에서는 빈 항아리를 그냥 두면 귀신이 먼저 채운다고 보았고 이는 곧 복이 들어올 자리를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9월에는 쌀독과 곡식통을 가득 채워두고 용도가 없는 빈병이나 항아리는 보이지 않도록 치워야 재물운이 새지 않고 든든히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금전운을 지켜주는 풍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깨진 그릇, 시든 화분, 오래된 서류, 먼지 쌓인 잡동사니, 빈 항아리 같은 물건들을 그대로 두면 재물운이 정체되거나 빠져나가게 되지요. 이때 집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이 한층 맑아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됩니다. 9월은 여름에 확장된 기운이 가라앉고 가을의 수렴 기운이 시작되면서 내 곁에 머물러야 할 금전운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작은 물건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집이 곧 재물의 그릇이라고 하지요. 그릇을 온전히 지켜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새로운 복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9월만큼은 꼭 내 것을 지키는 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갑 하나, 신발 한 켤레, 그릇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올가을 대운을 불러들이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